네, 도로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공기가 연장이 됐을 때 간접비를 시공사들이 부담을 해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의원님, 이것은 참 오래된 문제입니다만은 저희들 도로공사만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토, 철도, 시설, 공단 할 것 없이 국가 SOC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8고속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그 법적인 청구를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공사는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휴지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법전 논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배상 문제가 벌어진다면은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여기에 아마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쭙는 건 그 도로공사의 사정이 아니라 그냥 사장님의 일반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공기가 연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간접비를 누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공기가 연장이 된다면은 간접비용은 저희들이 물어야죠. 예. 근데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는 공사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너무 그 사장님이 방어적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 연장에 대한 것은 지금 기재부가 국가계약법에서 지급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 때문에 전혀 이것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간접비 지급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이것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들하고의 많은 소송이 올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로공사에게 과징금 부과하셨는데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이 과징금에서 부과했는데 이 공정위 판결 이후에 지금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업체들은 이 소송을 취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송 이후에 도로공사에서 서명 경고제도라는 것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보복성 벌점 주기를 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처 중에서 도로공사만 벌점제도 이외에 서면 경고제도라는 게 있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이 서면 경고제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최저가 낙찰제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실공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고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그 벌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말고 서면공고제도가 또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들도 다 최저가 낙찰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접비는 모든 공공발주기관에 다 있는 문제라고 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라는 것도 도로공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발주자들이 최저가 낙찰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벌점제도라는 걸 주고 있는데 왜 거기에 서명공고제도라는 게 있냐는 겁니다. 벌점제도만 가지고는 부실공사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서명공고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을 위해서 옳은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한테 칭찬을 해줘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서명경고 제도의 내용을 보면 안전모를 안 착용했다든가 사실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실공사와 관계없이 안전에 관련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업체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벌점제도하고 서명경고제도가 이중처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건설업체들과 시공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여러 가지 불만이나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도로공사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많은 다른 시공사들이 지금 무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장님만 지금 모르고 남들만 아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불가분의 조치입니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아주 근원적인 임대차 제도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값을 주고 제대로 공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해서 자꾸만 발주자들이 지불하지 않고 이것을 소송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벌점을 준다라는 업체들의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업체들은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실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로공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간접비를 더 확보해서 업체들 간에 제값 주고 제대로 공사하게 하는 관행을 만드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자꾸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다른 평점을 쓰게 하려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네, 김현아 의원님 이제 좀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네. 공사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의원실로 간접비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건 성형 검도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는 간접비가 공사비에 제대로 적용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윤영일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